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거의 한 3주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은행 지금 며칠이냐? 오늘이 5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이 채용 공고가 떴어요. 우리은행.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은행 언제 뜨냐? 근데 지금 오늘 떴는데 문제는 지금 일반 전형, 수도권 일반 전형은 없고 지역 인재만 채용을 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2026년도 상반기라고 돼 있는데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상반기, 하반기 이 통합해서 이번에 한 번만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상반기에 일반 전형, 수도권 일반 전형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2026년 하반기에 아마 일반 전형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은행 자소서 가이드를 살펴볼 겁니다. 자소서 가이드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면접 전형 바뀐 게 있어요. 그리고 새로 도입된 필기 전형이 있는데 요거 지금 아까 단톡방 보니까 뭐 필기 보는 거 에바다 뭐 이러는데 그 미리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 WPC죠. WPC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요거 그 하나P처럼 이 그냥 우리 일반 전형 일반적으로 우리 은행권 필기 시험 보는 그 시험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하나피처럼 그런 인성검사 위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미리 말씀드리면 WP 보고 아니 우리 은행 필기 다시 뭐 살아났네 부활됐네. 예전에는 우리 은행이 필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서류 전형 발표 나고서 근데 이번에 면접 전형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 필기 시험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고 여러분들 쫄아가지고 필기 공부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니야.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전 불스 메이커고요. 삼성증권 출신입니다. 삼성증권 PB 출신이고요. PB로 입사를 했었고 이 본사 해외주식팀과 운용관리팀, 프론트, 미들, 백오피스 다 근무를 했고 3년, 2년 전, 2년인가? 3년 전에 퇴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금융권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 인턴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기타 금융권 인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지난 2년간 수많은 금융권 합격자들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 대표 합격자 인터뷰 영상들 보시면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의 일부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고 그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합격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다 인터뷰 영상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을 합격시켰고 지금 이미 이번에도 지금 2026년도 상반기에 하나증권, 하나은행 이렇게 이미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죠. 다 합격을 시켰어요. 지금 두 군데 최종 합격 발표 난 데 있는데 거기 다 제가 합격시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는 도움받고 싶다. 또는 이번에 바로 최종까지 합격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 댓글 링크에 저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릴 거예요. 남겨놨으니까 그 링크 통해서 찾아오시면 되고 제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첨삭, 그다음 면접 코칭 요 두 가지가 메인이고 요 두 개를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면서 불합격 시에 상당 부분을 환불해드리는 취업 패키지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몽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이제는 크몽 의존도를 제가 낮추고 있기 때문에 크몽에서는 잘 활동하지 않아요. 뭐 종종 크몽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오늘도 아까 있던데 크몽은 이 수수료가 비싸고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 일반 서비스 단가보다 더 높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크몽으로 연락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더 불리한 가격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댓글 링크 남겨두는 이 URL 링크로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이 문의하기로 저한테 직접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더 여러분들이 유리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게 되실 거고요. 프리미엄 자기소개서 첨삭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최종 면접까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인사이트 면접, 팀워크 PT, 인성 면접, 직무 인성 면접, 그다음에 뭐 기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세일즈 면접, 이번에 신한은행도 장교 전형은 이 일반 전형은 PT가 있었고 장교 전형 이 세일즈 있었는데 참고로 이 이번에 신한은행 제 코칭 받았던 분들 대부분 다 잘 봤다 했고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1차 면접 아마 이 합격률이 70%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 첨삭부터 시작해서 면접 코칭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각 단계별로 필요하다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다 저 찾아와서 최종 합격자들이고요. 최종 합격했고 그래서 이 2026년도 상반기도 지금 제가 찍고 있어요. 하나증권 최종 합격자 5명 제가 그 인터뷰 영상 찍어놨고 곧 올라올 거고요. 인터뷰 영상.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거 다 인터뷰 영상 이번에 찍게 되면 올릴 거예요. 아직 발표가 안 난 곳이 있어서 제가 안 올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 거의 전부 저 첨삭부터 시작해서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면접 합격하려면 이 서류부터 잘 완벽히 이 세팅을 해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최종 합격을 하고 싶다면 이 자소서 단계부터 완벽히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요즘 AI 활용해서 뭐 잘 쓴다 뭐 AI가 요즘 성능이 좋죠. 그래서 AI로 써서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이 다음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그 우리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부분 보시면 거기에 그 뭐냐 프리즘이라고 어떤 이 사설 업체 위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이 이 GPT 킬러나 이런 그 표절 잡아내는 그거 이 하는 서비스 업체거든요. 그 말은 이 GPT나 제미나이 돌려서 그냥 걔가 쓰는 거 그대로 쓰는 사람들 탈락시키겠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리 GPT나 제미나이가 성능이 좋더라도 여러분은 이 자소서 쓰실 때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GPT 킬러나 이런 외부 위탁 업체 이 위탁해서 표절이나 이런 거 잡아낸다고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 근데 여러분들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개인정보 수집 카테고리 보시면 거기에 써 있어요.
업체명이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이번에 그 뭐 이 우리은행 카드 하나 갖고 계신 분도 있죠. 다 지금 상반기 다 떨어지고 우리은행 하나 남은 지역인지 친구들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은 이번에 이 우리은행에 사활을 거셔야겠죠. 남은 카드가 이거밖에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이거 보고 계신 친구들 중에 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또는 필기시험 자신 없어서 우리은행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지역인재 지원자 중에. 그런 분들은 저한테 첨삭 받고 서류부터 완벽히 세팅을 해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 다 최종 합격자인데 서류 첨삭부터 받고 최종 합격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을 여러분들 1차만 합격하고 뭐 서류만 합격하려고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최종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종 합격 안 하면 2차 합격까지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결국에 최종에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최종 합격도 결국에는 여러분 자기소개서 보고 임원들이 질문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부터 완벽하게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완벽하게 서류 단계에서부터 세팅을 해두고 싶다 하시면 저를 댓글 링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은행 상반기 채용 일정과 전형 살펴볼게요. 5월 26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8일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6월 8일 오후 2시까지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감 당일 제출하지 말고 제발 그 전날까지는 제출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감 당일에 뭐 서버 과부하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보통 시중은행들은 그런 일은 별로 없어. 근데 작은 회사들은 이 마감 당일에 서버 폭주돼서 마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혹시 우리은행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디 지원하시든 마감일 전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8일이니까 6월 7일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6월 7일까지는 제출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첨삭 받으실 분들은 이 마감 직전에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일정이 다 있거나 아니면은 이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게 첨삭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첨삭 받으실 거면 미리미리 찾아오세요. 이 마감일 거의 다 돼가서 급하게 이제 부랴부랴 어떻게 쓰지 하다가 결국에 나한테 맡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가격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서 진행되니까 미리미리 찾아오세요. 자, 이번에 일반 전형 안 뽑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수도권 분들은 국민 신한 하나 다 떨어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우리은행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지역 인재만 채용을 해서 약간 허탈하신 분들, 허망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런 이 수도권 분들은 지금 상반기에 가진 카드가 없다. 또는 지금 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를 신한은행 1차 면접 결과 발표 나고 떨어졌네 하고 이 보고 계신 분들도 포함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국민은행도 그렇고 지금 국민은 신한 둘 다 아직 신한은행은 이제 1차 면접 끝났고 그다음 국민은행은 이제 아직 전형이 진행 중인데 발표가 이번 주, 신한은행은 아마 이번 주, 그다음 국민은행은 다음 주, 나 다다음 주 정도에 1차 면접 발표가 날 텐데 그거 보고 떨어졌네 하고 우리은행밖에 남은 카드가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역인재 친구들 중에. 근데 수도권 일반 전형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 이번에 채용을 안 하는데 우리은행이. 근데 지역인재분들은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 일반 전형 분 중에 2026년도 상반기에 가진 카드가 이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2025년도 하반기를 준비해야지 뭐. 그래서 제 영상들 보시면서 미래학교 멤버십 가입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자, 오른쪽 살펴보면 일단은 이번에 지역인재 두 자릿수 뽑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살펴보면 이번에 바뀐 것들이 있어요. 똑같이 서류 전형 1차, 2차, 3차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 1차 면접은 똑같죠. 기존이랑 기본 역량 면접, 자소서 기반의 기본 역량 면접으로 하루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물론 면접 일자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뭐 하루에 진행이 되는 면접이 1차 면접이고 이번에 2차 면접은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진행이 돼요. 2차 면접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인사이트 면접 기존의 2025년도 하반기에는 PT 세일즈 직무인성 면접 이렇게 메인이었는데 이번에 바뀐 게 인사이트 면접, 팀워크 PT, 직무인성 면접은 요건 그대로고요. 자기소개서 기반의 직무인성 면접이 그대로 유지되고 다만 인사이트 면접, 팀워크 PT, 그 다음에 더블 핏, 이 필기시험이 도입이 된다. 1박 2일 합숙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저번에는 당일이었는데 이번에 합숙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안성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 3차 최종 면접은 임원 면접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1차랑 3차는 기존과 똑같다. 근데 2차 면접이 메인이에요. 사실 2차 면접을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거고 2차 면접 부분에서 이번에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도 제가 이번 영상에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 추후에 이 면접 시즌 되면 제가 또 영상을 올려 드릴 거예요. 면접 가이드 영상 올려 드릴 텐데 거기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이 자기소개서 가이드 영상에서도 가볍게 살펴보겠다. 왜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1차 면접은 그냥 똑같다. 그러니까 서류 전형과 1차 면접 단계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이 자소서 내고 그 다음에 자소서 낸 다음에 AI 역량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진행이 되냐? 마이데스인 잡다죠, 잡다. 잡다로 해보신 분들 많을 거야. 특히 이 은행 재수생, 삼수생들은 잡다로 이미 해봤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이 기존과 똑같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다음 1차 면접도 똑같아요. 기존처럼 자소서 기반의 핵심 질문 위주의 기본 역량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2차 면접이에요. 물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서류 탈락해서 2차 면접 안 가실 분들 1차 면접 탈락하거나 서류 전형 탈락해서 2차 면접 안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은 다 내가 2차까지 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잖아. 그치? 물론 이 중에 이거 보는 친구 중에 한 30%밖에 안 갈 거예요, 아마.
2차 면접은. 근데 다들 그 본인이 그 30% 안에 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2차 면접 볼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2차에서 기존에는 PT 세일즈 직무인성 면접이 진행됐는데, 근데 이번에는 인사이트 면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팀워크 PT가 도입이 됐고 직무인성 면접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2차에서 이 자소서 기반의 직무인성 면접은 똑같은데, 문제는 PT와 세일즈가 인사이트 면접과 팀워크 PT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 내가 이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최종 임원 면접은 그대로예요. 자소서 기반으로 심화 역량 면접. 저 심화 역량 면접이라 돼 있는데, 그냥 임원들이 질문하는 게 그냥 심화 역량 면접이에요. 자소서 기반으로. 그 다음에 또 원래 우리은행은 지금 옛날에는 필기가 있었는데 한동안 없었죠. 2, 3년 동안. 근데 이번에 이 면접 전형에서 2차에서 WPC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필기 전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차 면접에서 WPC 도입이 됐다. 저게 과연 무엇인가? 필기 시험이라고 가로치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 그 아까 단톡방 내가 말씀드렸죠. 그 단톡방 보니까 필기 시험 보는 거냐? 이 필기 준비해야 되냐? 뭐 이러고 있던데,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들 취업하겠냐? 너네? 아니, 저 WPC 필기 시험이었으면 서류 끝나고 필기 전형으로 별도로 받겠지. 답답한 친구들아. 면접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건 저거는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필기 시험이 아니에요. 저건 인성검사에 가까울 거예요. WPC잖아, 핏. 하나은행 면접 보신 친구들은 알 거예요. 하나핏. 그게 뭐냐? 결국엔 이 조직적 값도 이 하나은행의 기업 문화와 하나은행의 인재상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질문들로 하거든요. 면접관이. 근데 그게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우리 핏이라는 이 명칭으로 인성검사로 도입이 될 거예요, 아마. 물론 확실하지 않아. 내가 인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지만 아주 유력한 확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은행권 필기 시험이 아니라 이거는 인성검사에 가까운 이 필기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차 면접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따로 별도 전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측하는 요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리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클릭하시는 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이 마이다스인, 그 다음에 한국 직무 능력 평가, 뭐 각 위탁 업체들마다 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번에 우리은행은 이 면접 진행, 이 출제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면접 구성 이런 것들을 한국직무능력평가연구소에 위탁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몰랐던 친구 그냥 생각 없이 동의함 누르고 그냥 넘어간 친구들 많지. 그거 다시 한번 가서 봐요. 그러면 거기에 써 있어요. 이 인성검사랑 AI 역량검사, 그 다음에 자소서 이 GPT 킬러, 그러니까 표절 검토 뭐 이런 것들. 어느 업체에 위탁하는지 각각 다 써있거든. 왜냐면 그게 왜 써있냐면 여러분의 정보가 걔네한테 넘어간다는 소리야. 그 왜 넘어가겠어? 걔네한테 위탁했다는 소리예요. 은행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큰 기업들은 외부에 위탁해요.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제 만들거든요. 하나은행도 그랬었고 우리은행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난 하반기 2025년도 하반기에 이 우리은행과 이 기업은행,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문제 유형이 약간 비슷하다는 이 후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에 위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위탁하는 업체가 한국직무능력평가연구소다. 이 면접 전형에서는. 그래서 지금 2차 면접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면접 관심 없다. 뭐 이런 분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넘기지 말고 보세요. 지금 우리은행 지원하실 분들은. 자, 일단은 인사이트 면접이 새로 도입이 됐어요. 과연 저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금리 인하기 또는 인상기에 이 순이자 마진을 방어 또는 비이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전략이 뭐냐, 이런 인사이트, 그러니까 요거를 PT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면접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이 투더문이라는 신규 플랫폼이 도입이 됐는데 이거 기반으로 2030 세대에게 크로스셀링 할 수 있는 상품 판매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요게 PT 형식으로 진행이 되든 또는 그냥 일반 그 면접 형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 답변을 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되는 환경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은행 또는 고객 이 자산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봐라. 이런 지원자의 은행권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또는 은행권의 직무적 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제가 이 유의사항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 개인적인 예측일 뿐이에요. 이렇게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된다, 요건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 면접을 실제 응시를 해서 내 수강생들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불스메이커가 예측하는 유력한 이 각 전형별로 구성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팀워크 PT도 도입이 됩니다. 이건 과연 뭐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딜레마형으로 나온다면 이 심사역, 본인이 그러니까 심사역 또는 영업적 RM 이 두 가지 입장을 주어지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량 차주의 건전성이 중요한지 아니면 여신 확대가 중요한지, 이런 이 딜레마 상황에서의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팀 PT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팀 단위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아이디어형 단체 PT가 될 수도 있어요. 기업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 플라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각 팀별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세 가지 방안을 발표하시오. 이런 식으로 팀 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형 PT,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 PT였는데 그게 이제 팀 단위로
팀 아이디어 PT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과거에 이 신한은행 어디냐? 기업은행 이 PT였죠. 과거에 기업은행 인턴, 기은 인턴 그 면접 보신 분들은 그때 했던 팀 PT가 이번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 토론 형식으로 이 각 팀별로 각 팀의 주장을 정리해서 그거를 팀 대 팀으로 토론 형식으로 이번에 지금 토론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팀 PT에서 각 팀의 어떤 아이디어, 어떤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이 공급망 금융 활성화를 위한 우리은행의 전략, 요거를 주제로 던져놓고 각 팀마다 두 개 팀이 각각 입장을 정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서 각 팀이 이제 이 A팀, B팀이 모여서 토론 형식으로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 요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요게 과거 신한은행 이 팀 PT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 또는 과거에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팀 PT는 보통.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팀워크 PT는 뭐냐? 개인 PT와 다른 점은 이 팀 단위로 이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도출하거나 아니면 그 도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 형식으로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저 필기 시험이라고 불리는 WPit이 뭐냐? 불스메이커는 다 과감하게 제시를 하는데 저 WPit은 우리 국민은행, 신한은행 필기처럼 그런 필기 시험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쫄지 마라, 친구들아. 왜 핏이라고 붙여놨겠어? 저건 딱 봐도 그거야. 하나핏처럼 우리 은행의 기업 문화와 조직 문화,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인성 질문들로, 그러니까 인성 검사로 구성이 될 거다. 문제 한 50개나 100개 이렇게 우리 인성 검사 해봤잖아요. 매우 가깝다, 아니 보통이다, 멀다, 매우 멀다. 그 해봤죠, 다들 인성 검사.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쫄지 마세요. 그냥 인성 검사 형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냥 언어 영역 풀고 수리 영역 풀고 이런 게 아니야. 저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불스메이커는 그냥 그렇게 안 나온다고 얘기해줄게.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진짜 필기 시험처럼 구성이 됐을 거였으면 별도 전형으로 서류 전형 다음 단계에서 서류 전형 AI 면접 다음 단계에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기 전형으로 따로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 2차 면접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필기 시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발 좀 센스를 가져, 친구들아. 이번에 처음 취준하는 친구들은 저거 보고 와, 필기 시험이 또 도입이 됐네. 필기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앉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한 친구도 있었겠지, 분명히. 지금 이거 보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시간 아낀 거야, 내 덕분에. 그거 뻘짓하지 마라.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1%의 가능성으로. 하지만 불스메이커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1%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지역인재만 뽑는다 했죠, 이번에. 지역인재 합격자 평균 스펙, 서류 합격자예요. 이건 최종 합격자가 아니라. 서류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 이런 것도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대체 이 서류 전형 합격자 평균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요거는 내가 실제로 이 불스메이커 수강생들의 이 수십 명의 데이터를 내가 평균화 해 놓은 거예요. 이 우리은행 지역 인재 서류 전형 합격자들만 데이터를 뽑아온 거야. 그래서 다른 은행 거는 안 섞여 있어요. 여기 순수하게 우리은행 지역 인재 합격자 평균이니까 요 정도 스펙만 가지면 이 스펙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채용 TO에 따라서 채용 TO가 늘어나면 스펙 컷이 좀 낮아지고요. 채용 TO가 줄어들면 스펙 컷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변동은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요 정도 평균 스펙만 갖춰 놓으면 이 서류 전형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당연히 지방대 출신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지역 인재다 보니까. 그리고 상경 계열이 65% 정도 차지했다. 그리고 지방대,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지방대 또는 수도권 이 대학 출신들이 70% 정도였다. 학점 평균은 3.8, 4.5 만점에 3.8 정도 됐고요. 어학은 IM3에서 IH, 오픽은. 그 다음 토익은 850점 정도 이상이었다. 생각보다 어학 컷이 높네요. 어학 평균이 높네? 높아. 지역인재라고 막 그렇게 스펙이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지역인재 친구들도 일반 전형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스펙이 높아요, 요즘.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라. 스펙이 수도권보다는 조금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스펙이 상향 평준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친구들도 결코 스펙이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본인이 이 스펙이 미달한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보완을 앞으로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금융자격증도 평균적으로 80% 이상은 갖고 있었고요. 신분사, 투운사 이런 거 AFK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나 아니면 다른 업권의 실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이 75%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 정도가 평균이다. 평균 스펙이다. 평균 자격증은 1.5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턴이나 대활동 그리고 실무 경험을 달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인재 우리은행 이번에 지역인재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가 평균 스펙이니까 서류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이니까 이 본인이 판단하세요. 나는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평균 스펙을 내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그 정도는 갖추고 합격을 바래라 라고 나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달하는 친구들은 더 보완하셔야 되고요. 요 정도 갖췄다. 그러면 서류 전형에서 스펙 문제로 탈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은 자소서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이 평균 스펙은 이렇다. 자, 이제 우리은행 기업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 핵심, 아니, 슬로건은 요거예요.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근데 현실은 네 번째 금융이죠. 시중은행 4위니까. 꼴등이잖아.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은행이에요. 뭐 국민보다는 아니겠지만 우리은행도 뭐 좋은 은행이지. 우리은행 다닌다고 누가 무시하는 사람 없잖아. 물론 대부분의 은행권 지원자들은 국민 신안을 가고 싶어 하지. 보통은. 근데 우리은행이 1순위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내가 못 본 것 같아. 그냥 우리은행은 필기가 없어서. 그리고 필기가 없어서 우리은행 지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 내 코칭생 중엔. 내가 면접 코칭할 때 물어보거든. 면접용 답변 말고 진짜 우리은행에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4위인데? 라고 물어보면 아니 필기 없으니까요. 나 필기 합격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필기 없는 우리은행이 1순위다.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겠지.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은행이에요. 우리은행 다닌다고 누가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참고로 나도 취준할 때 나도 은행 난 증권사가 메인이었지만 은행도 다 썼어요. 그래서 우리은행 나 때는 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필기 보고 필기 합격했어. 근데 면접이 삼성증권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못 갔지. 그래서 난 삼성증권 간 거고 우리은행은 난 은행이 어차피 사이드였기 때문에 보험이었어요 나한테. 약간 코어 위성 전략의 위성이었어 나한테는. 나는 증권사가 메인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핵심 가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신뢰, 전문성, 그리고 혁신 요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단히 실적이랑 뭐 이런 거 살펴보면 2026년도 1분기에 당기순이익이 6,400억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NPL 커버리지 비율이 61%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기업금융 기업금융 플랫폼인 원비즈 플라자가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든 면접에서든 결국에는 여러분들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이 은행마다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예전엔 인재상이었지만 요즘엔 인재상을 핵심 가치로 표현을 하죠. 이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2차 면접에서 WP에서 이거 고객 중심 신뢰 전문성 혁신 관련된 이 평가 항목들이 있을 거고요. 인성 검증 질문으로. 그 다음에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 고객 중심이란 뭐라고 생각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얻어본 경험이 있냐. 또는 본인의 금융 전문성을 어필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지금 이번에 자소서 문항이 있죠. 혁신 기존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혁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요게 이번에 자소서 문항에도 있고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여러분들이 자소서 단계나 면접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필하셔야 될 부분은 이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 네 가지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과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증을 해내시는 게 결국에는 취업의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자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나 사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 당연히 좋겠죠. 요거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의 2026년도 중점 추진 사업 과제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금융, 두 번째는 포용 금융. 요 두 가지가 이 불스메이커가 꼽는 우리은행의 2026년도 중점 추진 사업 과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기업금융 명가 재건, 그 다음에 상생과 포용 금융 실천, 그 다음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AI 혁신, 디지털 혁신이죠. 요 네 가지가 우리은행이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이 모든 시중은행들이 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중점 추진 사업 과제예요. 요 네 가지가.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올해 주요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기업은행 최종 임원 면접 코칭하고 왔는데 그때도 내가 어제 말씀드린 게 기업은행도 이 은행장의 이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신년사 내용이 생산적 금융이었어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기업은행 최종 면접 지금 준비하거나 이미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알죠. 기업은행의 핵심 사업 과제는 이 30-300 전략 이 프로젝트죠. 생산적 금융 확대다. 근데 이 키워드는 이 다른 은행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은행도 이 생산적 금융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포용 금융도 집중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번에 2026년도 상반기는 지역인재 전형이죠. 그래서 RM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생산적 금융 키워드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WM 쪽으로 핏을 맞추실 분들은 이 포용 금융 쪽으로 이 핏을 맞춰주시는 게 우리은행의 지금 중점 추진 사업 과제와 부합하는 자소서 그리고 면접 준비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RM 쪽으로 핏을 맞추실 분들은 이제 기업금융 명가 재건 관련해서 어떻게 제시하면 좋냐면 이 수출입 중소기업 대상으로 생산적 무역금융 그리고 원비즈 플라자 연계 공급망 금융 솔루션 기획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어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WM핏으로 맞추실 분들은 이 상생금융이나 포용금융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지방 지역에 고령화 심화되고 있고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용금융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나는 입행하고 우리은행원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지원 동기나 입행 후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갈게. 리스크 관리 쪽으로 좀 방점을 찍고 싶다. RM 쪽, WM 쪽이 아니라 나는 리스크 관리 쪽 경험이 있어서 리스크 관리 쪽으로 키워드를 잡고 싶다. 핏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시경제 불안정성이 강화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미국 이란 전쟁 이슈가 지금 확대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전쟁 이슈도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지정적 리스크다. 이런 거시적인 불안정한 상황에서 선제적인 NPL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입행 후에 내가 과거에 리스크 관리 쪽으로 역량을 쌓아왔는데 이거를 우리은행의 여신 건전성 확대와 이 NPL 유지 관리,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유지 관리에
강화에 기여를 하는데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디지털 안 뽑죠? 뽑나? 네, 지금 채용공고상 지역인재 말고는 디지털은 없었던 것 같죠? 그죠? 만약에 디지털이다. 뭐 디지털의 키워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디지털은. 아니, 디지털 역량을 어필할 거면 디지털로 지원하지 왜 일반 회원 지역인재로 지원하냐고. 그치? 그래서 내가 이 디지털 관련된 건 자소서에 문항으로 묻지 않는 이상 먼저 언급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키워드, 디지털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만약에 너가 디지털로 써놨어, 자소서에. 그러면은 내가 물어볼게, 지금. 면접관이야, 내가. 뭐 디지털 역량 써두셨는데, 그럼 입행하고 구체적으로 뭐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뭘 하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 아무 말도 못하지, 대부분. 그러니까 디지털 쓰지 말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 쓰지 말란 소리예요. 그럼 디지털로 지원하지 왜 지역인재로 지원하냐? 그러니까 자소서에 웬만하면 디지털 역량은 넣지 않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업 분석도 가볍게 살펴볼게요. 우리은행의 전통적인 강점은 기업금융이 있죠. 그리고 기업금융의 강자예요. 그리고 주채무 계열이란 이 대기업 주채무 계열이라고 하는데, 대기업의 주거래 은행이 가장 많은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장 많이 대기업을 확보한 곳이 우리은행이에요.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대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기업금융의 강점이 있고, 특히나 대기업 중심의 기업금융의 강점이 있다. 그 다음에 2026년도 1분기 기준으로 NPL 커버리지 비율이 161%로 우수한 손실 방어 능력을 증명했다. 다만 약점은 비이자익 부문이 열이다. 4위예요, 4위. 일반적으로 이 WM, 이거는 기출 질문인데, 면접에 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수강생들 한 명이 이런 질문 받았어요. WM 쪽, 우리은행에서 WM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은행 WM이 몇이에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거든요. 4위예요, 4위. 그러니까 4위인데 왜 우리은행 지원하세요? 라고 공격 받았지. 근데 그 친구 워버버 했는데 합격은 했어요. 최종 합격했어요. 근데 이 약점이 4위라는 점이요. 기업금융이든,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강점이 있긴 한데, 이 점유율, 대출 여신 수신 잔액 기준 점유율로 따지면 시중은행 꼴등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 지금 올해 중점 추진 사업 과제 중 하나가 그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은행장이 올해가 이 4위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러고 있거든. 근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봤을 때 쉽지 않아요. 우리은행은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왜냐면 아니야,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우리은행은 4위예요. WM이든 이 기업금융이든. 특히나 비이자의 부문에 열의가 있다. 뭐 물론 TC 뭐 이런 이 투체어스 이런 브랜드로 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4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락인이 좀 약하다. 우리 원뱅킹의 금융 기능은 우수하지만 일상생활과 연계된 이 O2O 서비스를 하죠. 이런 거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뭐 6월에 신한은행은 뉴 슈퍼스토리 나올 거고, 국민은행도 지금 통합 플랫폼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은행은 조금 그거에 대비해서 이 비금융 쪽에 조금 약하다. 신한은행은 뭐 땡겨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 쪽은 이 비금융 플랫폼 확장성이 조금 약하다. 요게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 요인은 이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적 금융, 특히 이 생산적 무역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원달러 지금 고환율 시대죠. 1,500원, 지금 원달러가 1,500원 지금 넘게 유지되고 있는데, 환율 변동성 심화로 인해서 이 강소기업들의 원비즈 플라자 공급망 금융 니즈가 커지고 있다. 요게 기회 요인이고요. 또 포용 금융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지방 지역들 중심으로 고령층 노후 대비 신탁 및 청년층 맞춤형 자산 관리 등 이 세대별 핀셋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요게 기회 요인이에요.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자소서에 녹일 수 있는 이 포인트들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위험 요인은 뭐가 있냐?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나 카뱅처럼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기업 여신 이 점유율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중저신용자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시장에서 이 우리은행이 금리나 플랫폼 경쟁력이 지금 의문스럽다. 이 인터넷 은행 대비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현지 법인 같은 글로벌 익스포저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자산 건전성 악화 우려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수학 분석상 이 강점, 약점, 기회 요인, 위험 요인이니까 내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자소서에 녹이라고. 이 좋은 소재들 좋잖아. 이것들 이 적재적소에 녹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자소서에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 첨삭 예시도 살펴볼 거예요. 불스메이커라면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 이 기사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 RM 쪽으로 있으실 분들은 생산적 금융, 특히 생산적 무역금융 확대가 지금 우리은행 중점 추진 사업 과제니까 이거를 언급하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로열티를 또는 입행 후 목표를 언급할 수도 있고요. WM 쪽으로 이 핏을 맞추실 분들은 지금 상생금융, 포용금융 확대하고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 밀착형 포용금융 솔루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나 입행 후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지금 우리은행 관련 기사들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녹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자소서 살펴볼게요. 일단 유의사항이에요. 블라인드, 이게 유의사항 지금 이거 채용 홈페이지에서 내가 직접 따온 건데,
자, 보면 블라인드 위반하지 말아야 돼요. 성명, 나이, 학력,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부모, 직업, 종교 이런 것들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복 절대 금지 기재, 절대 기재 금지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이 허용하는 사항이 있는데 요거 나한테도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내가 그만 물어보라 했는데 자꾸 내가 자수 가이드 영상 올릴 때마다 이거 이렇게 썼는데 블라인드 위반 되냐 안 되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고 있냐고. 그 채용 페이지 인사팀에 물어보세요. 제발 그런 것들은. 내가 인사팀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 그런 거 물어보면 나 답변 안 해줄 거예요. 나한테 블라인드 위반 이슈 이거 되냐 안 되냐 물어보지 마. 그래서 허용되는 게 있는데 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면 자격증, 전공 지식, 경력 이런 것들 기재 가능하다. 다만 이 학교 이름은 넣지 말아야 되고 A대학교 경영학과 이렇게 하기보다는 상경 계열 전공으로 이렇게 하거나 땡땡 기업 이렇게 이 실제 기업명을 넣기보다는 지역 산업단지 내 수출 기업 등 간접 표현으로 우회 작성하는 게 안정적이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이 직무 역량 관련된 경력사항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이 블라인드 위배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민감할 수 있으니까 난 완전히 블라인드 여지를 완벽히 차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이나 뭐 기업명도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회해서 작성하시는 게 안정적일 거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외부 위탁 업체 중에 무하유라는 이 기업이 있어요. 난 뭐 지금 그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프리즘 검증이라는 게 지금 활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소서를 제출하면 이 기업은 우리은행이 직접적으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리즘이 그러니까 무하유라는 이 기업에 위탁해서 여러분들 자소서를 돌릴 거예요. 돌려서 시스템으로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으로 돌려서 내용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분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의미 없는 단어나 뭐 이런 거 반복하지 않는지, 또는 이 표절은 없는지, 그 다음에 AI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썼는지 이런 것들 이 필터링하는 게 이 프리즘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AI로 쓴 거 그대로 쓰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첨삭이 필요한 이유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해당되면 탈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특수문자 입력할 때 뭐 가급적이면 특수기호 사용은 쓰지 말고 한글과 숫자 위주로 깔끔하게 작성해라. 그 다음에 메모장에 복사해서 그걸 다시 붙여넣기 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라는 게 이건 다른 기업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내용들이니까 은행권 계속 지원하시겠다 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블라인드 그 다음에 유의사항들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 4개죠, 4개. 4개를 각각 각 문항별로 이 출제 의도는 뭐고, 문항은 뭔지, 그 글자 수는 몇 글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에요. 우리은행 지원한 이유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명해라. 600자고요, 공백 포함. 요거는 지원 동기와 입행 후 목표죠. 그래서 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2026년 상반기에 우리은행 핵심 전략이 내가 아까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시예요. 꼭 이거 2개만 쓰라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면은 무난하게 이 서류 작성할 수 있다. 요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RM 쪽으로 핏을 맞추실 분들은 생산적 금융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WM 쪽으로 핏을 맞추실 분들은 포용금융, 뭐 또는 은퇴 자산관리 이런 것도 괜찮아요. 고령화 심화되고 있으니까 지방 지역에. 그래서 포용금융 쪽으로 이 핏을 키워드를 맞춰주시는 게 모범적이다. 모범적일 뿐 꼭 이 2가지만 쓰셔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수 없어.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 뭐 공급망 금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 역량을 어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수출입 금융 쪽에 뭐 환리스크 했지 뭐 이런 것도 언급할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은행의 핵심 전략 과제가 지금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 이 2가지이기 때문에 이 2가지 핏으로 맞춰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스탠다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원한 지역에서 지금 지역 인재죠,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선택받는 주거래 은행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공백 포함 600자 이내고요. 이 부분에서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의 생각과 경험상 예를 들면 내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인데 내가 주거래 은행으로 국민은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그래서 국민은행 대비 우리은행에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거고 그래서 우리은행이 국민은행 주거래 은행으로 자리 잡으려면 지금 국민은행은 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하고 있지 않은 이러이러한 걸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논문이나 리포트를 활용해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주거래 은행 결정 요인 이런 거 주제로 하는 리포트들 많거든. 금융연구소들 구글에 이 주거래 은행 결정 요인이라고 검색하면 이 논문들이랑 리포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출처 인용해서 거기서 꼽는 주거래 은행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이런 거를 출처와 함께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은행이 그 요소 관련된 이 보완해야 될 부분 또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요게 두 번째예요.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뒤에서 첨삭 예시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문항은 이거는 조금 뻔하죠.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이 성공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냐? 있으면 그거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공백 포함 600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인 혁신과 관련된 문항이죠. 그래서 사소하더라도 이 기존의 비효율을
이 발견하고 개선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거를 써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건 지금 성공적인 변화를 입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바뀌고 난 결과를 수치나 구체적인 사례, 예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체득한 어떤 노하우를 우리은행에서도 활용해서 우리은행의 어떤 부분을 예를 들면 영업점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앱 서비스에 어떤 기능을 제안해 보겠다든지 이런 이 우리은행 개선 방안까지로 연결시켜 주시는 게 모범적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다음 문항 4번. 요거 처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은행 인턴 이 자소서 문항에서 이번에 2026년도 이 상반기인가? 2025년도 말이었나? 아무튼 동계 인턴 그 자소서 문항에는 이미 나왔던 이 문항이거든요. AI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한 경험을 알려달라. 700자고요. 요거 다른 문항 대비해서 100자 정도 많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직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RM이라면 매크로 변수가 이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AI를 활용해서 통계 기반 검증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직무 역량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해봤다. 이런 걸 어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뭐 기업 그 신용보증재단 인턴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기업들의 여신 건전성을 스코어링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봤다. 이런 변수를 넣고 이러한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은행원에 여러분들 지금 은행에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은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제시해 주시는 게 모범적이다. 그 다음에 문항 5번 문항은 아니고 그 아래 이 채용 페이지 보시면 이 증빙 활용했던 거 첨부해라 이렇게 있거든요. 첨부하실 수 있는 카테고리가. 거기에 스크린샷해서 이 프롬프트 원문이랑 1차 생산 결과를 첨부하셔야 돼요. 캡처해서. 그래서 지금 4개 문항에 이제 첨부까지 5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불스메이커라면 이 지금 2016년도 상반기 우리은행 자소서 문항을 각각 어떻게 쓸지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예시는 예시일 뿐이고 실제로 내가 작성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거는 내 첨삭 예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문항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흐름으로 이런 구조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보여드리는 목적이라서 내가 완벽하게 이 첨삭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예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첨삭 맡기실 분들은 이 정도면 나도 쓴다. 뭐 쓸 수 있으면 쓰는데 나한테 첨삭 맡기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로 내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기본 퀄리티예요. 첨삭을 맡기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자소서가 된다. 아무튼 자 이제 1번 문항부터 첨삭 예시 살펴볼게요. 자, 우리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입행 목표를 묻고 있어요. 600자고요. 자, 제목. 환율, 고환율 시대 1,400원 시대에 흑자 고독 위기, 원비즈 플라자가 구명 줄이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이 제목, 핵심 메시지, 본론, 결말 이 구조로 이 자소서를 세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핵심 메시지는 각 문항에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한 줄 또는 두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를 해주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좋은 자소서는 제목과 이 첫 줄, 두 줄만 읽어도 여러분들 기사 보실 때도 아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이 유추되는 제목이 좋은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클릭했을 때 첫 문단만, 그러니까 맨 위에 요약 부분만 봐도 전체 기사를 다 유추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거든요. 이걸 내가 매일경제 인턴하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자소서는 제목과 첫째, 두 번째 줄만 봐도 나머지 부분은 안 봐도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자소서가 최고의 자소서예요. 읽기 쉬운 자소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자소서 쓰실 때 항상 이 구조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구조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물가와 환율 변동성 속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게 정교한 무역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체 불가능한 RM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이제 이 입행 목표를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이 나와야겠죠. 자, 과거에 지역 산업단지 소재부품 기업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자,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기업명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 모를 블라인드 요소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블라인드 요소를 차단하고 싶다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인턴하셨던 분들은. 예를 들면 IBK 기업은행 인턴을 하셨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아니라 타행이라고 적든가 아니면 이 국책금융기관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결제대금 지원으로 위기를 겪는 현장을 목격했다. 자, 이것만 읽어도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그러니까 난 RM 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건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지원 동기, RM 지원 동기의 공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활동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파악을 했다. 그리고 동시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돕는 RM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를 땡땡은행에서 이루고 싶다. 왜냐? 땡땡은행의 강점은 이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땡땡은행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RM으로서의 역할을 펼치겠다. 이런 식의 이 공식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공식대로만 잘 지켜주셔도 기본은 한다. 자소서가. 자, 그래서 계속 살펴볼게요. 지역 위기를 겪는 현장을 목격했대요. 이를 통해 기업의 생존은 단순히 여신 지원을 넘어서 거시경제를 반영한 공급망 금융에 달려있다는 걸 절감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원비즈 플라자를 통해서 무역금융의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내 목표를 실현하기에 최적의 무대라고 생각한다. 입회 후에 지원 지역에 예를 들면 뭐 경남 지역이다. 경남 지역에 수출입 강소 기업을 타겟팅하겠다. 이제 입회 후 목표까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지금 1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입회 후 목표를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팩토링과 결합된 무역금융 제한하고 원비즈 플라자 가입을 유도해서 협력사 간 결제 리스크를 축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치평가 시에 이 주가 수익 성장 비율,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PEG라고 해요. PEG 지표를 활용해서 저평가 기업을 발굴하고 이걸 기반으로 지역산업 부흥을 이끄는 우리은행의 핵심 RM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약간 뭐랄까, 이게 약간 모범적인 구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방식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 쓰라고 한 게 아니야, 친구들아. 내가 자소서 영상 올릴 때마다, 이 자소서 가이드 영상 올릴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프리즘이라는 표절 시스템 돌린다고, 외부 업체 위탁해서.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쓰면 표절로 걸려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이런 흐름과 구조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똑같이 따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발 표절로 탈락하기 싫으면 그대로 따라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WM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목: 5060 은퇴자금과 2030 창업의 융합. 해답은 포용금융에 있다. 자, 핵심 메시지 살펴보면 자산 격차와 재무적 고립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투게이나 솔루션을 제공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고 싶다. 자, 내용 살펴보면 지역복지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 및 자산관리 교육 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항상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자소서엔. 당시에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이런 걸 위기를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 입학 목표가 지원 동기와 입학 목표가 나오겠지. 그치? 계속 살펴볼게요. 진정한 금융의 가치는 소외된 이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데 있다. 상생금융부를 중심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금융을 실천하는 우리은행은 이런 나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은행이라 생각한다. 입회 후에 지역 내 은퇴 예정 자영업자들을 타겟으로 사업장 매각자금 대금 운용과 노후 대비 그러니까 노후 대비 신탁 상품을 기획해서 제안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정도면 사실 내 기준엔 막 구체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되게 원론적인 얘기 써놓은 거거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겠지. 그럼 신탁 상품 기획해서 제안하겠다 했는데, 또는 이 사업장 매각 대금 운용하겠다고 적어두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더 구체화시켜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내가 예시라서 약간 이 두루뭉술하게 작성해 놓은 거고, 실제 첨삭이었다면 여기에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이 진짜 예시까지 추가해서 써놨을 거예요. 동시에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지자체 지원금과 연계된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서 세대를 아우르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WM이 되겠다. 자, 지금 이거 보면 이 정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들은 자소서 웬만하면 잘 쓴다라고 내가 평가를 할 수 있어. 이 정도만 써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요 정도 쓸 수 있다. 안 되면 나 찾아오고, 요 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스펙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 굳이 나 안 찾아오고 그냥 내 영상 보면서 이런 식으로 따라 써봐야겠다.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로 한번 따라 써봐야지 하고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다음 2번 문항이에요. 지원 지역에서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선택받는 주거래 은행이 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공백 포함 600자 이내고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본인 경험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 두 번째는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통해서 제시하는 방법. 자, 보겠습니다. 0.1% 금리 인하보다 강력한 무기, 강소기업 마음을 훔칠 비제목 컨설팅. 자, 이 제목만 보면 그거죠. 우리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려면 비제목 컨설팅을 강화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핵심 메시지 볼게요. 기업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자, 이건 RM 버전이에요. 기업 고객이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핵심 요소는 비재무적 경영 지원 니즈다. 그래서 이걸 공략하기 위해서 지역 전문가와 협업하는 상승 멘토링 솔루션이 필요하다. 내가 입행 후에 이거 구축해 보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랑 핵심 메시지만 읽어도 나는 이거 벌써 합격시켰을 거야. 자, 내용 살펴보면 항상 본인 경험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또는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 경험 버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연구 논문이나 리포트 버전이 하나 있고, 요거는 논문 버전이에요. 중소기업 학회에서 발간된 주거래은행 선택 요인 분석 논문에 따르면 고금리 환경의 기업은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세무와 재무 등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우리은행은 여신 지원에 압도적 강점이 있지만 지역 밀착형 비재무 컨설팅에는 더욱 확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단점이지만 약간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놓고 너네 이거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쁘겠지? 읽는 사람이. 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소속 법무사 또는 세무사와 협업해서 신흥 강소기업에게 초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멘토링 솔루션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학부 시절 나는 지역 스타트업 재무 분석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때 활동을 토대로 쌓은 분석력을 바탕으로
입행 후에 누만 기업들을 고충을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우리은행을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로 만들겠다. 자, 여기서도 내 경험이 들어가지. 항상 모든 문항엔 나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남들과 똑같은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모범적일 것 같고요. WM은 어떻게 쓰냐? 자, 제목, 금융 앱을 넘어 로컬 생태계로 2030 일상을 우리 원뱅킹에 락인해야 된다. 자, 핵심 메시지 볼게요. 청년층과 소상공인의 주거래 은행 결정 요인인 일상생활 동선과 결합을 위해서 핵심 상권과 우리 원뱅킹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상생 멤버십이 필요하다. 소비자학회에서 발간한 주거래 은행 전환 의도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자, 이거는 지금 그 뭐냐, 출처를 지금 표기하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면 연도나 이런 연도까지 이렇게 추가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2025년도 소비자학회에서 발간한 주거래 은행 전환 의도 결정 요인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2030 세대의 핵심 니즈는 이종산업 결합을 통한 비금융 생활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우리 원뱅킹은 우수한 금융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 상권과 융합된 O2O 연계 서비스에는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지역 거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핵심 가맹점을 우리 원뱅킹 생태계로 끌어들여서 혜택을 제공하고 리워드를 지급하는 멤버십을 제안한다. 과거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포 매출 상승시킨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쌓은 상권 분석력을 활용해서 우량 가맹점을 직접 유치하고 우리은행을 지역 내 압도적 1위 은행으로 만들겠다. 상당히 마음에 드는 자소서예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돼요. 이번 문항은. 아시겠죠? 아마 이거 보고 와, 이대로 그냥 따라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건 내가 쓴 거고 여러분들 이거 표절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저작권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이걸 그대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프리즘이라는 표절 검토 시스템에 걸려서 필터링돼서 탈락한단 말이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대로 쓰지 마세요. 그대로 따라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거 알아. 지금 니네 목소리가 나한테 들려. 와, 이거 졸라 잘 썼다. 이거 그냥 따라 쓰고 싶다. 이러고 있겠지. 근데 안 돼. 너네는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하고 이 다른 내용으로 써주셔야 돼요. 구조는 비슷하게 쓰되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죠? 그리고 따라 써도 이 본인만 따라 쓰겠냐고. 이걸 지금 이 영상을 최소 수백 명 이상 볼 텐데 그 수백 명 중에 분명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똑같이 따라 쓴 새끼 있을 거야. 걔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문제는 걔가 똑같이 따라 쓰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쓰면 그게 표절로 걸리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따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해서 성공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 자, 요거는 자소서 많이 쓰셨던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소재가 이미 다른, 뭐 이거는 되게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이라서, 이 자소서 문항이라서. 예시 볼게요. 엑셀 수작업 시간 50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시켰다. 그래서 기업 분석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내용 살펴보면 산학협력 프로젝트에서 기업 가치평가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경험이 있다. 그때 분석 효율을 90%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기업 여신 프로세스 혁신에 기여하겠다. 자, 구체적으로 내용 살펴보면 국회에서 50개 강소기업 재무 지표를 분석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 팀원들이 각자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취합하다 보니 잦은 오기입과 시간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비효율적인 수기 입력 방식을 폐기하고 금강원 오픈 API와 파이썬을 연동한 데이터 추출 자동화 툴을 직접 제작해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50시간이 걸리던 PEG 및 재무 데이터 수집 시간을 단 5시간으로 단축했고 시간도 단축했고요. 분석의 정확도도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대상 기업으로부터 실무 적용을 제안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포와 애프터가 구체적인 수치나 사례나 이런 결과로 이 구체화돼서 제시가 돼야 됩니다.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러한 혁신 경험을,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될 마지막 부분에서 작성해 주셔야 될 건 이 경험과 비슷하게 우리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까지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러한 혁신 경험을 우리은행의 원비즈 플라자 회원사 여신심사에 적용하고 싶다. RM으로서 영업점 현장에서 수집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겠다. 이를 통해서 우리은행의 여신심사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조를 세팅해 주시면 아주 모범적인 자소서가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내도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자소서예요. 자, 그 다음에 WM 버전이면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어요. 대기 시간 15분 단축, 고객의 발걸음을 머물게 한 동선의 마법. 자, 핵심 메시지 살펴보면 모의 투자 대회 운영진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면 상담 부스의 비효율적인 동선을 개선해서 상담 완료율을 40%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은행의 영업점 공간 혁신을 이끄는 데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참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상담 부스에 대기 인원이 몰려서 중도 포기율이 30%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문진표 작성과 상담이 한 창구에서 섞여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병목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대기석에
스마트폰 사전 문진 QR코드를 배치했고 투자 성향별로 상담 창구를 3개로 분리하는 프로세스 개편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자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 결과 상담 평균 대기 시간을 15분 이상 단축했고 최종 상담 완료율을 기존 대비 4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은행 영업점의 자산관리 상담 프로세스를 혁신하겠습니다. 대기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사전 재무 진단을 할 수 있는 우리원 퀵 진단 시스템을 영업점 방문 동선과 결합해서 고객이 창구에 앉자마자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초기인화 상담 시스템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WM이라면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이것도 되게 따라 쓰고 싶지. 따라 쓰지 말라 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항이에요. AI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이 주제로 쓰셔야 된다고. 자, RM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I의 표면적 분석을 실물 경제의 날카로운 통찰로 보완하다. 그러니까 요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이겠어. AI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인사이트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인사이트를 가미했더니 최고의 결과가 도출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지금 4번 문항은 6개를 써야 돼요. 어떤 문제였고, AI 도구는 뭘 썼고, 그때 당시에 입력했던 프롬프트 원문은 뭐고, 초기에 그거 입력했을 때 AI 결과가 뭐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한계나 오류사항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이 작업을 했는지, 이 6개를 700자 이내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RM 버전이에요. 방금 이 제목 했죠? 본문 살펴볼게요. 1번. 요거는 약간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이 1번, 1번, 1, 2, 3, 4, 5, 6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앞에랑 다르게. 2025년도 하반기 학기 프로젝트 중에 거시경제 변동이 자동차 부품 수출 강소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예측해야 되는 문제를 수행했다. 2번. AI 도구, 어떤 도구를 활용했냐? 초기 분석 방향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텍스트 생성형 AI 도구인 챗 GPT를 활용했다. 자, 3번 프롬프트 내용은 뭐였는지. 2026년도 원달러 환율 1,400원 도달 시에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변화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분석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원문에 입력했어요. 자, 4번 초기 결과는 어땠는지. AI가 처음 생성한 결과는 환차익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이익률 상승과 통화선도 계약을 활용하라는 교과서적인 환해지 방안이었어. 이게 4번이었고요. 5번. 하지만 이는 원자재 수입 단가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소재 부품 기업의 실질적인 공급망 리스크와 결제 대금 지연 현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6번 어떻게 보완했는지 이제 해야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AI의 결과물을 버리고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상장 기업들의 실제 재무제표를 직접 교차 검증했다. 그리고 납품 단가 연동제 데이터를 수기로 추가해서 결제 기일 단축을 위한 팩토링 중심의 공급망 금융 도입이라는 실질적인 실전적인 최종 솔루션을 완성했다. 아주 모범적인 RM 버전의 이 4번 문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RM이기 때문이에요. RM 피스로 놓으려고 4번 문항조차도 RM에게 필요한 프로젝트 경험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RM 쓰실 분들은 이런 무역금융 또는 수출입 또는 공급망 금융 이쪽으로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WM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AI의 획일적 포트폴리오를 한국형 세금 설계로 보완하다. 자, 1번 보면 50대 은퇴 예정자를 위한 월 배분형 분배형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공모전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때 당시에 최적의 상품 조합 포트폴리오 배분 비율을 설정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 2번 AI 도구 못 썼는지. 방대한 글로벌 ETF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 AI 도구인 제미나이를 활용했다. 자, 3번 그때 입력했던 프롬프트 뭔지. 5억 원 현금을 가진 55세 한국인 은퇴자를 위해서 변동성이 낮고 매월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다. 자, 4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처음 생성한 결과는 미국채 ETF와 글로벌 배당 ETF를 4대 6으로 배분하는 그냥 틀에 박힌 포트폴리오였어요. 5번 결과가 한계가 뭐였는지. 그러나 이 결과는 한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거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지금 반성하고 찾아보세요. 이자 배당 소득 합산해서 2천만 원 넘으면 이 과세, 종합과세 되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 한국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천만 원 한도와 15.4%의 배당소득세를 간과해서 자칫 고객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미국, 그러니까 해외형 ETF는 배당소득세를, 그러니까 이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에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요거 모르는 분들은 한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찾아보세요. 요거는 사실 내 기준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식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근데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겠지? 궁금하면 지금 일단 이거 멈추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지 찾아보세요. 나중에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래서 6번 보완 과정 나와야겠죠. AI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직접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중개형 ISA를 비롯한 활용해서 비과세 한도 적용 모델을 새로 짜고. 자, 왜냐면 이 ISA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죠.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참고로 6월에 이 새로운 ISA가 나오죠. 이것도 미리미리 숙지해 두세요. 6월에 ISA가 신규 출시될 예정이에요. 세제 개편 한도가 세제 혜택이 더 강화됩니다.
어쨌든 ISA를 활용한 비과세 한도 적용 모델을 추가했고 세금 부담이 적은 국내 상장 월배당 ETF와 리츠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구성해서 세후 실질 수익률을 18%나 높인 보고서로 완성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적은 이유는 WM에게 필요한 건 결국엔 탑다운 기반의 포트폴리오 수립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WM은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도 따라 쓰고 싶지. 이렇게 따라, 이게 얼마나 좋은 자소서야. 그치? 여러분이 나한테 첨삭을 맡기면 요 정도 퀄리티는 뽑아낸다. 내가 이 정도 이상의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예시들은 그냥 기본 퀄리티예요. 불스메이커에. 그러니까 첨삭을 맡기면 얼마나 초고 퀄리티가 되겠냐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첨부할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캡처하셔야 되죠. 그래서 프롬프트 입력했고, 그때 그러니까 입력해야 될 게 뭐냐면, 어딨어? 어, 어, 프롬프트 입력했던 거 뭐 이런 거 첨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알아서 잘 하세요. 뭐 첨삭 맡기면 내가 이것도 캡처해서 줄 텐데, 뭐 이거는 각자, 잘 하세요. 뭐 내가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냥 프롬프트 입력했던 것과 그때 당시 결과 캡처해서 캡처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우리은행은 이번에 지역인재만 채용을 하죠. 지역인재는 특히 일반 전형, 일반 수도권과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역인재 합격 포인트인데 이거는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 이런 특징에 대해서,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어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 지원자야. 그러면 부울경 지역의 산업적 특징은 조선 기계, 그다음 충청 지역은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다. 이런 이 지역적 특징을 자소서랑 면접 과정에서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지역인재는 해당 지역의 이 경제, 산업, 기업, 인구 구조 이런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 검증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역 경제와 산업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지역 내에 우리은행의 역할과 본인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은행이 해야 될 일이 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RM핏으로 쓰거나 WM핏으로 쓰거나 내가 앞에서 첨삭 예시들은 다 RM핏 또는 WM핏으로 맞춰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썼는데 자소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면접까지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왜냐? 여러분들 이거 지역인재는 물론 패스트 트랙으로 RM 쪽인지 WM 쪽인지 이건 넣게 돼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RM 쪽으로 희망해도 실제로 입행하면 입행 초기에는 그냥 창구 업무 봐야 돼요. WM, RM이 아니라 창구 업무 보셔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역인재는 WM과 RM을 가리지 않고 난 둘 다 할 수 있다고 어필해 주셔야 되거든요. 면접에서는. 자소서는 RM 쪽으로 싹 세팅을 해도 돼요. 근데 면접 단계에서는 RM 쪽으로만 하면 안 돼. 자산 관리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RM 쪽으로만 희망한다고 RM 쪽에 필요한 뭐 재무 분석 역량 이런 것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명심하세요. 반대로 WM 쪽으로 핏을 맞춰놔도 RM 쪽 이런 뭐 예를 들면 재무 분석할 때 기업 여신심 사실 뭘 봐야 되냐 이런 것들 준비해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역인재는 특히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RM, WM 둘 다 가능하다. 멀티플레이어가 된다. 이렇게 이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소서 말고 면접에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내가 이 목이 아픈데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우리은행 지금 거의 우리 2026년도 상반기 시즌의 마지막 자소서 가이드 영상이야. 물론 지금 추후에 내가 그 우리은행 면접 가이드 영상도 올릴 거예요. 초고퀄리티로.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은행 카드 하나밖에 안 남았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자소서 작성하기 막막하다 또는 그냥 애초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완벽히 세팅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로 저를 찾아오세요. 무조건 최고 퀄리티의 이 첨삭으로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들 자소서를. 그리고 스펙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불스메이커 내가 첨삭하면 서류 합격률은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추후에 이 면접 지금 우리은행은 1, 2, 3차까지 있죠. 특히 2차 면접이 여러분들 막막할 거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지. 그거 내가 완벽히 다 준비시켜 드릴 거예요. 실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올지까지 예상해서 다 준비시키거든. 이번에 지금 아마 국민은행이랑 신한은행 면접 코칭 받은 친구 중에 지역인재로 지원하면서 이거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야. 너네는 알지? 내 면접 코칭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네는 알았을 거야 이번에. 왜냐면 죄다 하는 소리가 그 조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었고 준비한 그대로 나왔대요. PT든 인성 질문이든 세일즈든 그냥 준비한 그대로 나왔대. 그게 내 불스메이커의 면접 코칭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기억했다가 서류 전형 합격하고 면접 준비 필요하다 하시면 저를 꼭 찾아오세요. 내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인사이트 면접, 팀워크 PT, 그 다음에 직무인성 이런 것들 다 준비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 합격까지 하려면 자소서 세팅부터 완벽해야 된다고. 요 왼쪽 사례는 이번에 이 넥스트 커리어 최종 합격자인데 이 경력직이죠. 이분 내가 첨삭부터 시작해서 1차 면접, 2차 면접 코치까지 했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합격했어요. 지금 아마 이제 경력직은 연수가 좀 늦는다 했고 그 다음에 이 넥스트 커리어 말고 일반 전형 합격자도 최종 합격했어요. 그 친구들 대부분 나 첨삭부터 찾아와서 자소서부터 완벽히 세팅하고 이렇게 최종 합격한 거예요. 면접 코칭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합격까지 하고 싶으면 저한테 이 첨삭을 맡기세요. 맡겨보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하고 싶다면 자소서 단계부터 완벽히 세팅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많이 합격시켰고, 여러분들이 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다음 영상은 아마 뭐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은행의 이 면접 대비 영상이 아마 올라가지 싶어요.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은행권 최종 면접 대비 가이드 영상 올릴 수도 있는데, 곧 신한은행, 국민은행 1차 면접 합격 발표가 날 거라서, 어떤 영상 올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해두시고, 올리면 바로바로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